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과 파산에 관하여 작성한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한 경우 금융기관 대주단 대출과 조합원 분담금이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대주단 대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전통적 담보대출, 브릿지론, PF대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식은 담보의 종류와 책임 구조가 달라 파산 절차에서의 처리도 달라집니다. 첫째, 전통적 담보대출 방식입니다. 조합이 토지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의 질권 또는 양도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채권자로서 파산 절차 밖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담보권 실행 후에도 남는 부조액만 일반 파산채권자로 처리됩니다. 둘째, 브릿지론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 초기의 토지계약금 매입비, 사업 추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고금리 단기 차입입니다. 물적 담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별채권 문제가 생기지만 인적 담보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또 조합원 개인명의 대출이 개입되면 금융기관이 그 개인에게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PF대출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장래의 사업 수익을 기초로 하는 본격적인 사업금융입니다. 실무에서는 담보신탁 구조가 널리 활용되는데 조합이 파산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주는 우선수익권에 따라 별도로 변제를 받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일반 파산채권자로 취급됩니다. 이제 세 가지 대출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담보대출은 물적 담보를 전제로 하므로 별채권 행사로 이어지고, 브릿지론은 담보가 약하거나 인적 담보 중심이면 일반 파산채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PF대출은 담보신탁과 우선수익권 구조 때문에 파산재단 밖에서 처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분담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각종 납입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파산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쟁점은 조합원이 단순한 구성원에 머무는지 아니면 이미 반환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단순히 조합원 지위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조합 내부 관계에서의 지위나 장래 자녀재산 분배에 대한 기대에 머물 뿐 곧바로 파산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탈퇴, 자격상실 계약 해제 무효 취소, 환불보장 약정 등으로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실제 회수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돈은 이미 토지계약금, 용역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브릿지이자,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PF대출, 담보신탁,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배당 가능한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조합이 갖는 추가분담금 채권과 상계입니다. 파산 선고 전에 총회 결의 등으로 적법하게 확정된 추가분담금 채권은 파산재단에 편입되므로 파산관제인은 이를 행사하여 조합원에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반환 채권이 있고 상계 요건도 충족된다면 조합원은 그 금액만큼 상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이 아직 조합원인지 채권자인지, 납부한 돈이 단순 분담금인지, 개인 대출과 결합된 자금인지, 조합 자산이 실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담보 구조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반환 청구권이나 추가 분담 의무가 이미 확정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은 담보구조에 따라 별채권 또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되고, 조합원 분담금은 반환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파산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지역주택조합과 파산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